뭐 영상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다치던데? 일로 와봐. 이 새끼야. 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모트라인입니다. 신형 S클래스가 드디어 출시됐습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은 S580. 580은 뭐냐? 원래 있던 8기통 4000cc에다가 48V 배터리 얹어서 모터 뒤에 끼고 MHEV 시스템으로 살짝 업그레이드해서 나온 모델이다. 다만 아쉽게도 그 인라인 6기통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 M256 엔진의 상위 스펙에 들어가 있는 그 전기 풍력 발전하는 그 전기 터빈은 이 M176 엔진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그냥 엔진 뒤에 모터팩 하나 들어가 있는 건데, 워낙에 8기통 4000cc의 출력이 워낙에 대단한 엔진이다 보니까 이 출력이 대단한 엔진 뒤에 뭐 모터 하나 붙었다라고 해서 사실 초반 스타트가 더 부드러워진다거나 아니면 뭐 터보렉이 더 안 느껴진다거나 하는 거는 없어요. 그래서 굳이 지금 이 엔진에 MHEV 시스템이 들어가고 나서 장점이라고 한다면, MHEV 시스템들의 공통적인 장점이기도 하죠. 처음에 시동을 걸 때 스타트 모터를 가지고 시동을 거는 게 아니라 엔진 뒤에 붙어있는 굉장히 큰 모터가 크랭크를 부드럽게 싹 하면서 돌려주기 때문에 너무나 부드러운 시동 질감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코스팅하고 있을 때 그냥 엔진을 자유자재로 막 껐다 켰다를 하는데, 그 껐다 켰다를 하는 게 시속 100km가 넘어서도 계속되고, 시동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악셀을 잠깐 딱 밟았을 때도 시동이 다시 걸리고 출력을 운전자가 느끼는 그 모든 과정이 너무나도 부드럽다라는 공통적인 그런 장점은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코스팅 얘기는 이따가 조금 더 말씀드려보는 것으로 하고, 지금 이 신형 S클래스는요, 키포인트가 딱 두 가지 있습니다. 두 가지. 뭐 이런 앰비언트 라이트, 뭐 MBUX, 뭐 이런 새로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가 딱 두 개가 있습니다. 엔진도 아니고 미션도 아니에요. 제가 유난히 이거에 집착하는 사람이기도 한데 보시죠. 제가 이 RWS, 리어휠 스티어링, 이 기능이 들어가 있는 차들을 리뷰하면 항상 이거를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곤 했는데, 제가 왜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벤츠가 뒤에서 뒷짐지고 웃으면서 이 새끼들 귀엽네 하면서 보고 있다가, 야, 이 새끼들아 이렇게 하는 거야 라면서 보여준다고. 그렇습니다. 이번 벤츠 S클래스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 바로 이 리어 스티어링. 벤츠에서는 리어 엑셀 스티어링이라고 불러요. 자, 보통 RWS, 이 리어 엑셀 스티어링이 들어간 차들이 정말 많이 각도를 준다, 뒷바퀴에 정말 많이 각도를 준다라고 했을 때, 아우디 라인들이 아우디 A8 같은 경우에 5도를 줍니다. 그게 제가 찾은 맥스예요. 5도 이상 들어가는 차는 없어 일단. 그리고 그 5도도 저속에서 역상으로 회전 반경을 줄여주기 위해서 사용할 때 최대 5도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외 나머지 브랜드들은 뭐 2도 사용하는 데도 있고요, 3도도 있고, 막 그 정도 수준이에요. 2도 3도 가지고 놀다가 아우디가 5도 딱 보여줬더니 어우 대단한데 이랬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미친놈들이 이번에 10도. 그래서 이 10도 조금만 더 보여드리면, 보이십니까? 이게 사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께 많이 보여드렸어도 뭐 2도, 3도, 4도 이런 애들은 카메라에 눈에 잘 안 띄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영상에서도 그냥 완벽하게 티가 날 정도로, 자, 그리고 그냥 10도 꺾이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RWS를 사용하는 다른 브랜드들은 아주 극저속에서만 역상을 허용을 해요. 역상이라는 거는 앞바퀴와 뒷바퀴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역방향으로 꺾인다라고 해서 역상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조금만 속도를 올리고 나면 바로 동상으로만 움직이거나 뒤에를 락을 걸어서 못 움직이게 한단 말이죠.
뭐 당연한 얘기지만 차량이 속도가 있을 때까지 뒷바퀴까지 막 같이 놀아버리면 그 롤을 어떻게 잡겠어요. 그런데 얘는 시속 60km까지 무조건 역상,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120km까지도 역상으로 움직여요. 물론 고속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뒷바퀴가 꺾이는 각도가 점점 제한이 되기는 하지만, 고속으로 올라갔을 때 그 뒷바퀴를 조향해주는 그 각도 자체도 다른 브랜드들이 저속에서 쓰는 정도로, 자 지금도 한 40-50km 정도의 속도로 코너를 계속 돌아볼게요. 뒷바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시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아예 속도가 있는 상황에서도 저 뒷바퀴에 들어가는 각을 말도 안 되게 살려놔서 60km까지는 무조건 역상, 그리고 60부터 120까지는 상황에 따라 자기가 판단해서 역상, 120에서 역상이 상상이나 되세요? 그리고 또 60에서 120까지 상황 판단에 따라서 동상으로 움직여주기도 하고, 120km 이상 완전 고속 영역에 들어가서는 완벽하게 동상으로만. 그래서 결국에 저속에서는 이 긴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차가, 이거 진짜 무조건 빼박 뒤로 한번 후진했다가 다시 한번 꺾어서 나가야겠다 싶은 그런 골목이나 그런 코너들을 그냥 한 번에 부드럽게 돌아서 다니게 되고, 그리고 그게 그냥 두 번에 돌 걸 한 번에 돌 수 있어서 좋은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냥 이 정도 속도에서도 코너를 돌 때 이 코너를 도는 질감이 달라요. 그리고 지금 이 느낌은 다른 차량에서는 절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정말 어디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희한한 느낌을 주는데, 코너를 이게 우리가 이렇게 평상시에 큰 코너를 감더라도 이렇게 코너를 돌고 있을 때 뒷바퀴는 그냥 앞만 보고 질질질 끌려오는 애에 불과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뒷바퀴까지 감고 있는 코너의 곡률에 따라서 알아서 역상으로 바퀴가 꺾여주니까 그만큼 더 어느 정도 이렇게 속도가 있을 때도 코너를 감으면 이 질감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뱀이 움직이는 거를 한번 생각해보면, 뱀이 대가리만 흔들면서 자기 긴 몸뚱아리를 그냥 질질질 끌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온 몸 전체가 코너를 만들면서 그 자기 몸뚱아리 전체를 계속 감으면서 그 코너를 부드럽게 빠져나간단 말이야. 그 뱀의 움직임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BMW 같은 경우도 X5 M50i 같은 경우에 저 뒷바퀴 조향이 너무 많이 좋아져서 이제는 고속에서 칼질을 하고 다닐 때 진짜 깔끔하게 딱 미끄러져 들어가는 그 느낌이 너무나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BM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속도가 조금만 올라가면 역상으로 움직이진 않거든요. 무조건 동상으로만 움직이거든. 저는 그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고속으로 올라갔을 때까지 역상으로 움직이면 그래 차가 이상해지겠구나 라고 했는데, 이게 웬걸. 지금 이 S클래스에 들어가 있는 리어 엑셀 스티어링은 저속뿐만 아니라 고속에서까지 어느 정도 속도가 있는 상황에서도 역상으로, 지금 이런 코너를 빠져나갈 때도 차를 뱀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뱀을. 핸들을 꺾는 모든 순간에 계속 영향을 줍니다. 방금 이렇게 좌회전 한 번만 딱 해도 진짜 이렇게 부드럽게 감겨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자, 지금까지는 뭐 역상으로 움직일 때의 느낌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동상으로 움직일 때는 이제 60km부터 120km 구간에서 쏘고 다닐 때, 혹은 120km 이상에서는 무조건 이제 동상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이 동상으로 움직이는 거는 사실 소위 말해서 칼질, 이렇게 칼질을 해보면은 또 느낄 수 있죠. 칼질을. 그리고 고속에서 동상으로 움직일 때의 느낌은 BMW에서 느꼈던 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이렇게 커다란 세단이, 휠베이스도 긴 세단이 고속으로 달리다가 한번 칼질을 해가지고 옆차선으로 딱 치고 들어가면 한번 뒤뚱하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뒤뚱. 그리고 다시 완벽하게 제자리, 일직선을 찾기 위해서는 보통 타각을 딱딱딱딱 조정해서 그 차선 안에서의 자리를 다시 잡게 됩니다. 그런데 BMW도 마찬가지였는데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고속에서 급차선 변경을 하게 되면 동상으로 움직여주는 뒷바퀴 덕분에 일단 기본적으로 핸들 타각을 아주 조금만 줘도 금방 옆차선으로 싹 치고 들어간다 라는 부분이 일단 기본적으로 장점으로 적용을 할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탁 치고 들어갔을 때 이 옆차선에서 다시 자리를 잡는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깔끔하고 운전이 편안해져요. 그리고 이렇게 급격하게 치고 들어갔을 때 차량의 거동이 깔끔하고 편안해진다 라는 거는 당연한 얘기지만, 앞좌석에 앉아있는 승객들 뿐만 아니라 뒷좌석에 있는 승객들까지도 당연히 훨씬 더 편안하고 안락한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거는 진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쫓아다니면서 운전해보라고, 타보라고, 좀 느껴보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신선한 느낌이에요. S클래스 사실 분들은 반드시 넣으세요. 네, 이런 거 옵션으로 들어가 있으면 이런 거는 누려야죠. S클래스에서만 누릴 수 있는 거니까. 이 얘기만 하루 종일 하고 싶은데 여기까지만 하고, 자, 이 차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있다 그랬죠? 네, 두 번째 승차감입니다. 제가 에어 서스펜션 성애자인 거는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제가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간 차 중에 가장 최고의 승차감을 꼽아봐 라고 하면은 단연 첫 번째로 꼽았던 차가 레인지로버예요. 레인지로버고, 두 번째가 S클래스예요. 뭐 벤츠에서 사용하는 매직 바디 컨트롤이나 이 ABC 같은 경우에, 이 액티브 바디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노네로 하고요. 걔네는 아예 유압으로 가지고 노는 애들이니까 걔네는 노네로 하고,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간 차들 중에 탑2는 그렇게 두 차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222 S클래스나 레인지로버 둘 다 너무나 완벽한 에어 서스펜션의 승차감을 가지고 있는데, 뛰어넘는 차가 또 나왔네요. 네, 저는 에어매틱이라고 해서, 저는 이번 S클래스의 옵션으로 그 E 액티브 바디 컨트롤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48V 시스템 쓰는 스테빌라이저까지 싹 다 삭제해버리고 48V 모터로 유압으로 밀어서 차고 조절 실시간으로 하는 그 녀석, 그리고 에어스프링까지 접목되어 있는 그 녀석, GLE에서 제가 바운스 하는 거 보여드렸던 그 시스템, 그 시스템이 지금 이번에 신형 S클래스에 들어간다라고 해서, 얘네가 기본으로 들어가는 그냥 에어 서스펜션, 이 에어매틱은 뭐 큰 투자를 안 했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결과론적으로 큰 오산이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가 많지는 않아서 제가 뭐 메커니즘적으로 많이 설명드릴 수 있는 거는 없어요. 다만 한 가지 단서는 하드웨어적으로 뭔가를 많이 개선했다기보다도 ADS 플러스라는 기능이 이 에어매틱에 접목이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뭐 G 센서들, 이 차량 안에 있는 센서들을 가지고 이 에어매틱 안에 들어가 있는 댐퍼, 그 댐퍼의 감쇄력을 실시간으로 컨트롤한다. 같은 에어매틱이긴 하지만 기존 222 S클래스랑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은 일단 그거 하나로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이 정도 승차감이다 라고 하면은 저는 S클래스에 이 ABC까지 굳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조차 들어요. 일단 지금 요철 구간을 지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이전 모델 S클래스보다도 뭐가 더 좋아졌냐면, 그리고 레인지로버의 에어 서스펜션보다도 뭐가 지금 더 좋냐면, 차가 뜰 때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뜰 땐 다 비슷한 것 같은데, 떴다가 차가 다시 떨어질 때, 무게를 받을 때 있죠. 그때 어떻게 이러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거는 진짜 그냥 그야말로 우아하다라는 말이 이렇게 잘 어울릴 수가 없어요. 정말 그 사뿐하게 떨어지는데, 이전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소프트하게 너무 고급스럽게 떨어진다 라는 느낌 정도였으면, 얘는 그냥 고급이 아니라 고급스러운 느낌 플러스 사뿐하게 떨어져요. 사뿐하게. 한마디로 그냥 우아해. 그래서 이 느낌은, 이 미친 느낌은 조금 유출을 해봐야 되는데, 포르쉐 같은 경우에 요즘에 이제 에어 서스펜션도 뭐 3챔버 에어 서스펜션이다 라고 해서 그 안에 이제 공기 주머니들을 좀 더 큰 용량으로 이렇게 구획을 나눠서 그 댐퍼를 감싸고 있는 에어스프링이 충격을 흡수할 때 이렇게 단계별로 따다닥 흡수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왠지 지금 이번에 S클래스도 챔버에 있어서 하드웨어적으로도 분명히 좀 업그레이드가 있지 않았을까 라는 거를, 일단 첫 번째 이거는 뇌피셜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나 싶어서 그냥 뇌피셜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드웨어적으로도 분명히 바뀐 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ADS 플러스, 차량의 거동에 따라서 이 댐퍼의 감쇄력을 실시간으로 조절해주는, 아무래도 그 시스템이 굉장히 똑똑한 게 아닐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 전자제어 서스펜션이라 하더라도 일반 댐퍼에 비해서 승차감이 더 고급스러울 수 있기는 하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벤츠가 이 ABC나 매직 바디 컨트롤 같은 시스템을 구현하는 걸 보면 이 앞에 쳐다보고 있는 센서들만 가지고 순간적으로 바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소프트웨어 정도는 충분히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이번에 에어매틱에 좀 잘 녹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냥 놀라울 뿐이에요 진짜.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고속에서도 진짜 괴물 같은 승차감을 보여줍니다. 물론 벤츠잖아요. 벤츠 미션은 병신 같아요. 아무리 S클래스라도 역시나 저속에서 꿀렁거리고 변속 충격이 있고 빙신짓을 합니다. 아무튼 뭐 미션은 그렇지만 이 고속에서의 승차감 느낌도 진짜 이렇게까지 소프트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코너에서 양쪽 바퀴가 엇박자로 범프되는 이런 상황을 만나면 좀 차가 뒤뚱거릴 만도 한데 그 벤츠 대형 세단 특유의 느낌, 그 고속에서 바닥에 쫙 깔리는 느낌은 느낌대로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또 롤은 롤대로 다 억제를 하면서 고속에서 업앤다운이 아무리 심한 도로를 아무리 빠르게 달려도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우아한 느낌을 진짜 시종일관 꾸준히 계속해서 유지해요. 쿵 가끔씩 그 승차감 때문에 소름이 돋을 때가 있거든요. 예전 222 바디 S클래스, 이제 구형이 된 그 S클래스를 처음 탈 때도 그랬고 매직 바디 컨트롤을 처음 느낄 때도 그랬고요. 이 승차감 때문에 소름이 돋을 때가 있어요. SM6를 탈 때도 그랬고요. 그런데 또 한 번 승차감 때문에 소름이 돋는 차를 만나네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엽기적인 거는 얘는 그냥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그냥 그 에어매틱이 들어가 있을 뿐이라는 거. 어쩌면 지금 이 고속에서의 고급스러운 승차감은 리어 엑셀 스티어링에 영향이 조금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거를 좀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위로 떴다 떨어졌다를 반복할 때 그 우아한 느낌은 솔직히 롤스로이스보다도 더 대단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아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뭐 하나하나 좀 짚어보자면 일단 실내 인테리어가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물론 지금 이 차량이 여기 크래시패드의 우드가 이 장롱 우드가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장롱 우드. 뭐 굳이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할머니 집에 가면 있는 장롱 우드, 그런 우드가 들어가 있는데 뭐 그거를 떠나서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이거는 이전 모델 그 222 바디 S클래스의 실내가 그게 비정상이었지 지금 이 모델을 탓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광원이 직접 눈에 보이는 이런 앰비언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아우디의 전매 특허잖아요. 아우디 A8 리뷰 기억하시나요? 아무튼 이게 뭐 굳이 따지자면 너무 아우디스러워요. 그리고 이전 모델 S클래스 같은 경우에 이 크래시 패드가 진짜 진짜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디자인이었잖아요. 진짜 그게 미치도록 고급스러웠고 진짜 아우디가 맨날 뭐 하이그로시 넣고 막 앰비언트 라이트 막 떡칠하고 막 이러고 있을 때 벤츠는 아유 어린 놈 새끼들 이게 가죽으로 실루엣 쉐입이 중요한 거지 막 이렇게 딱 그걸 보여주는 줄 알았는데 이제 S도 좀 이제 그렇게 와버린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아쉬워요 저는. 그리고 부메이스터 스피커 같은 경우도 이전 모델에는 진짜 너무 막 럭셔리하게 막 들어갔었는데 저 화려한 스피커 커버들 진짜 도어에 쫙 들어가 있는 거 보면은 진짜 뻑이 갔는데 완전히. 이번엔 사실 뭐 그런 화려함도 좀 안 보이고 저는 이게 좀 이 메인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는 그냥 뭐 테슬라 같고 이 조작성이 좀 안 좋아요. 그리고 조작성이 좀 떨어져요. 기능은 기능대로 많아졌는데 이제 그 조작하는 것들을 이 한 화면 안에다가 다 때려박아 놓은 거지.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이 실내 디자인이 좀 아쉽다.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는 A8 신형이 와가지고 비비면은 비빌 수 있는 정도의 디자인이 돼버렸어요. 물론 A8이 너무 많이 발전한 것도 있지. 그리고 S클래스가 기존 모델이 너무나 완벽했던 이유 때문도 있겠지. 그런데 이제는 제가 실물을 두 차량을 다 오랫동안 본 걸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그냥 A8이 와가지고 비빌 수 있는 정도의 인테리어 디자인이 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로 들고, 7 시리즈는 뭐 실내는 네, 장안평이니까 꺼지고, 그리고 HUD가 좀 많이 아쉬워요. 왜냐면 요즘에 GLE도 마찬가지고 GLS도 마찬가지고 이 벤츠의 신형 차량들에 들어가는 HUD가 정말 돌았거든요. 왜 돌았냐? 딴 거 다 필요 없고 사이즈가 개 커요. 이 유리에 투영되는 이 폰트의 그래픽의 사이즈 자체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또 그냥 큰 게 아니라 유리랑 굉장히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정말 운전하면서 HUD 때문에 너무나 편안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얘는 모르겠어요. 너무 기대가 컸나? 아니 이거는 기대 근데 했을만 했잖아. 그냥 기존 모델에 들어가 있는 HUD랑 사이즈가 아니 더 작은 느낌까지 들어요. 어떻게? 그래서 HUD를 좀 많이 기대를 했는데 HUD는 좀 많이 실망이다. 사이즈가 너무 많이 아쉽다. 그리고 이 필름 제조하시는 분들 혹시 이 영상 보시면 S클래스용 이거 지문 방지 필름 있죠? 무조건 만드세요. 무조건 잘 팔릴 거예요. 굉장히 잘 팔릴 거예요. 그리고 이 패널 자체가 열이 하나도 안 나요. 네. 열 하나도 안 나니까 이거 필름 붙여도 아무 상관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문 방지 필름이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화면에서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네. 보이세요? 이거 어제 세차했는데 오늘 이것저것 좀 만지고 막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어. 장롱 우드의 지문. 근데 진짜 전 모델이 전 모델이 잘못했지 뭐. 자, 그래서 일단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디 A8도 있고, 그리고 BM의 7 시리즈도 있죠. 근데 7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이고, 아무래도 지금 나와 있는 모델들로만 따지고 보면은 이제 출시한 지 가장 오래된 차량이니까 7은 일단 제낄게요. 7은 일단 제끼고, 아우디 A8과만 좀 비교를 한다면 A8 같은 경우에 뭐 굳이 따지자면 그래요. 아우디는 그 전 모델에 비해서 한 번에 5계단을 점프한 느낌이었거든요. 5계단. 물론 S클래스도 당연히 또 벤츠니까 점프했는데 벤츠는 한 2단계 정도 점프한 느낌. 그래서 이 A8과 S클래스만 지금 현행 모델들만 놓고 비교를 했을 때 이 두 차량 사이의 갭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느낌은 확실히 들어요. 하지만 여전히 대형 플래그십 세단의 정점에 있는 차는 S클래스고, 기존에 있던 S클래스 그리고 레인지로버 이런 차량들의 그 고급스러운 컴포트한 승차감을 뛰어넘는, 왜 그 잘 나가는 애들은, 왜 그 운동선수들도 보면 자기가 세워놓은 신기록 자기가 갱신하잖아요. 뭐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최고의 승차감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세단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겠죠. 네. 이번에 아우디 A8 같은 경우에 정말 승차감이 고급스러웠단 말이에요. 제가 오죽하면 그 리뷰에서 일단 승차감이 7 시리즈보다는 무조건 한 수이고, 그리고 S에 근접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물론 지금 여기 와서 S가 또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8이 워낙에 한 번에 퀀텀 점프를 했기 때문에 A8의 승차감도 진짜 사실 괴물 같은 승차감이 맞단 말이죠. 그렇게 따졌을 때 이 S클래스 같은 경우에 지금 2억 2천만 원이고 A8 같은 경우에는 같은 스펙 8기통으로 따지면 가격이 더 저렴하죠. 물론 2억에 육박하는 차량을 사시는 분들이 뭐 그 1, 2천만 원, 2, 3천만 원 가지고 뭐 차를 뭐 이걸 살까 저걸 살까 고민하지는 않으시겠지만, 네, 이랬거나 저쨌거나 두 차량 다 사실 이번에 대단한 차량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 리어 엑셀 스티어링 같은 경우에는 오늘 리뷰에서 뭐 가장 힘줘서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어찌 보면 이 S클래스 상품성에 있어서 저 리어 엑셀 스티어링이 핵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에어매틱과 만났을 때 그 시너지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그 이액티브 바디 컨트롤까지 굳이 옵션으로 안 가도 진짜 너무나 미친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리어 엑셀 스티어링은 뭐 디젤 모델을 사시건 무슨 모델을 사시건 꼭 옵션을 좀 추가하셔가지고 구매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특히나 한국 도로 여건이라면 더더욱이나 큰 도움이 될 거고,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리얼 스티어링이 들어간 차량들, 그 차량들에서 보여줬던 그냥 단지 뭐 고속에서 칼질에 조금 도움이 된다, 아니면은 완전 극저속에서 회전 반경을 줄여준다, 이거를 지금 다 뛰어넘어서 아예 모든 코너를 감는 그 모든 속도에서 그 뱀처럼 감아나가는 그런 고급스러운 부드러운 느낌을 만들어 준다라는 거는, 이거는 꼭 경험을 좀 해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 S클래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뭐 에어매틱이야 어차피 기본으로 들어가서 나오니까요. 아 맞다, 이거 욕해야 돼. 아니 이거를 아예 그냥 터치로 할 거면 그냥 완전히 터치로 만들던가, 아니면 이전처럼 그냥 아예 움직이게 만들어 주든가. 이거는 뭐 눌리는 것도 아니고 완전 터치도 아니고, 이거 너무 불편한 것 같아. 이게 터치라고는 하는데 막상 손가락만 이렇게 대서는 안 돼요. 살짝 힘을 줘야 돼요. 살짝 압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압력이 들어갈 때 스위치는 아예 지금 움직여 버리지를 않으니까, 오히려 이전에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스위치들보다도 더 쓰기 불편한 느낌?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